어제 해외 뉴스 가운데 가장 시선을 끌었던 건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외무상이 새 자민당 총재에 당선돼 차기 총리에 오르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일본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 번째로 큰 데다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컸는데요. 선거 후일담이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 아베 전 총리가 마쿠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융합뉴스부 이봉석 기자와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상 밖의 결과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외교부 장관, 이 외무상이 고노다로 행정개혁상을 상대로 예상보다 낙승을 거뒀죠. 이를 보고 이 파벌 정치의 승리다 또는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 전 전망은 이랬습니다. 고노가 1차 투표에서 1위에 올라서지만 과반은 달성하지 못한다. 그래서 2차 결선 투표까지 가서 기시다가 승리할 거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1차 투표에서 의외로 기시다가 고노보다 한 표를 더 얻었고 결선 투표에선 기시다가 고노보다 무려 87표나 더 많이 차지해 새 자민당 총재로 결정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거 막전 막후가 일본 언론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기시다로 결정된 건 선거 이틀 전인 지난 월요일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아마리아키라 당 세제조사회장의 회동 때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아마리는 아소다로 부총리와 함께 2차 아베 정권의 핵심 인사인데요. 아베가 아마리와 만나 기시다와 고노가 결선에서 붙으면 기시다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아마리가 아소에게 찾아가 아베의 뜻을 전하자 아소는 이걸로 정해졌군이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여론조사에서는 고노가 줄곧 1위였는데 국회의원 표심에 힘입어 기시다가 되면서 파벌 정치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기시다는 다음 달 4일 임시 국회에서 제100대 일본 총리로 선출될 예정입니다. 이때를 전후로 내각 인선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기시다 어떤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보니까 온건파이면서 돌출 발언은 잘 하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나이가 올해로 64세고요. 도쿄도 시부야에서 태어나 와세다대 법학부를 나왔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일본 장기신용은행에서 일하다 1987년 아버지 기시다 후미다께 당시 중의원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네. 정계 입문 계기와 관련해서는 사연이 있습니다. 기시다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산업성 관료였던 아버지를 따라가 미국에서 학교에 다녔는데요. 같은 반 학생들과 동물원에 놀러 갔다가 옆에 있는 백인 여학생이 싫은 기색을 보이며 기시다가 내민 손을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게 1960년대였는데 당시 인종차별을 겪은 기시다는 이런 부조리를 없애고 싶다고 생각했고 다양성을 중시하는 정치를 지향하는 계기가 됐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후 아베 1차 정권 당시 내각부 특명 대신으로 처음 입각했고 2차 정권 때 약 5년간 외무상을 역임했습니다. 외무상 재임 시 한동안 방위상을 겸임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2016년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부터 3년 동안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을 지내며 당내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정무조사회장은 우리로 치면 정책위원장에 해당합니다. 기시다 총재는 작년에도 총재 선거에 도전했었는데요. 스가 총리에 뒤져 2위를 기록했었습니다. 정치 성향상으로는 자민당 내에서 비둘기파, 네. 온건 우파로 분류되고 있고 네. 외신들은 합의 도출자, 컨센서스 빌더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민당 내 보수 본류로 불리는 고치카이 파벌의 계승자인데요. 고치카이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 외교를 중시해왔습니다. 네. 이렇게 소속된 파벌이 한국 등 주변 국가의 관계를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 한일 관계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기시다의 정치 성향 그리고 그가 속한 파벌의 특성을 생각을 하면 그런 기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망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자민당 총재 후보 토론회에서 기시다가 한 발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야수꾼이 신사 참배와 관련해서 기시다는 시기와 상황을 고려해 참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취임 후에 참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또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국제법과 기존 합의를 존중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면서 공은 한국에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기시다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이기도 한데 이 때문에 한국에 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한테는 좀 강경적으로 네. 나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위안부 합의를 한국 쪽에서 무효화시켰다는 식의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한일 정치 상황을 보면 일본 자민당은 당장 올해 안으로 예정된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를 하고 있고요. 한국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한일 관계가 현안으로 떠오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네. 기시다는 또 북한과 현안인 납치 문제를 놓고도 정상 간 만남을 통해 해결을 모색한다는 아베 스가 정권의 노선을 따르겠다는 입장도 나타냈습니다. 네, 앞으로 한일 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의 반응 어떻습니까? 먼저 일본과 밀월 관계를 과시하면서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인데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차기 총리 아래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동맹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공동 견제하자는 발언도 했는데요. 네.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주춧돌이라고 말한 겁니다. 네. 미국은 보통 미일 동맹은 코너스톤, 즉 주춧돌, 한미 동맹은 린치핀, 핵심 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선거 결과에 주목한다면서도 새 내각을 향해 중일 간 합의들을 엄격히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中方愿意同日本新一届执政团队一道，恪守中日4个政治文件确定的各项原则和精神，深化各领域的务实合作，推动中日关系沿着正确的轨道、健康稳定的发展。 중국 매체들은 기시다가 선거에 앞서 내놓은 강성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기시다는 중국발 위협을 강조하고 적기지 선제 공격력 보유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중국은 일본이 미국과 한층 강력한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게 아니냐는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기시다 차기 총리가 그러면 앞으로 일본 내부 정책으로 과연 어떤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스가 총리가 이 국내 코로나 방역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1년짜리 단명 총리를 지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시다는 취임 일성으로 필사의 각오로 코로나19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국난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足元においては引き続き我が国の国難が続きます。コロナ対策必死の覚悟で努力を続け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일본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지난 8월 절정기 때 하루 2만 5천 명을 넘기도 했는데요. 최근엔 2천 명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접종 완료자도 60%에 육박하고 있어서 일본은 다음 달부터 긴급 사태를 전면 해제하고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코로나가 핥히고 간 경제 상흔은 깊은데요. 이에 따라 기시다는 우리 돈 수백조 원 규모의 경제 대책도 연내에 확실하게 수립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네. 기시다는 일본이 당면한 향후 과제로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도모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와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 저출산 문제 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융합뉴스부 이봉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